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윤석열의 오늘 관저 퇴거 소식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윤석열이 오늘 5시에 관저에서 나갔다고 하죠. 근데 참 보면 나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금 쫓겨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지가 개선 장군인 양, 지가 임기를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가는 양 아주 쇼를 하고 나갔습니다. 게다가 길이 얼마나 막혔겠어요. 거기 한남동이야. 그 바로 한남대교로 이어지고요. 한남대교는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 되면 경부고속도로 꽉 막히는데 그 도로를 1시간 가까이 통제를 했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참 그러는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그냥 행사도 빨리 끝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 할 거 다 하고 손 흔들면서 가는데 아우 저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외환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윤석열이 나갔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외환시장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참 안 좋아요. 윤석열 때문에도 안 좋았고 트럼프 때문에도 안 좋았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외환시장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환율이 내려가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와 가치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또 한 번 외환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그러다가 오늘 윤석열이 한남동에서 이제 나갔다 빠이빠이 그랬더니 외환시장이 바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진짜 한박 웃음, 축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박 웃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외환시장 축포 쏘았다 이러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쫓겨날 때마다 윤석열이 감옥에 갈 때마다 막 이런 일은 참 많았어요. 그죠? 네. 자, 오늘 한남동 모습입니다. 한남대교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차량을 양방향 다 통제한 상태에서 이 넓은 도로를 윤석열하고 김건희만 타고 쭉 갑니다. 이 뭔 일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시민들의 차량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게 오늘 한남동 모습이었습니다. 야, 한남대교를 이렇게 막아놨으면 이거 경부고속도로까지 다 막힌 거예요. 이게 경부고속도로 체증은 저기 신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자, 보세요. 경호 문제 때문에 교통 통제를 했다는데 교통 통제를 하면 언제 해야 됩니까? 차가 없을 때 해야 되잖아. 근데 오후 5시면은 출퇴근 시간 이제 차가 몰리기 시작할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도로를 막아버렸으니 온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서울 시민들 정말 열받았을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게 많이 막히더라고. 근데 다 보니까 윤석열 때문이었던 겁니다. 봐요. 이 한남대교 이 얼마나 큰 도로를 세상에 보세요. 진짜 좁혀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민폐를 잔뜩 끼치고 간 거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이거 박근혜를 훨씬 넘어선 버티기 아닙니까? 박근혜는 56시간, 56시간. 이게 날짜로 하자면 3일이죠. 3일이고 56시간을 버티다가 나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열 받아도 용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윤석열은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게다가 관저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세금을 낭비했어요. 지 주변 사람들 불러다가 밥 처먹고 요리사 불러서 요리하고 그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파면당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다 환수해야 되고 다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 10만 원 가지고 8천 원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법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게 뭔데? 얘는 거의 뻔뻔스럽죠. 버젓이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버젓이 나라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모르겠어요. 나라 돈이 지 주머니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치 검찰 특활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니 이런 나라 돈을 이렇게 개판으로 쓰는데 왜 예산을 올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뭐 예산 삭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따구로 쓰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줘? 예산 삭감하는 게 맞지. 더 안 없앤 게 다행이죠. 그죠? 저는 요즘에 박근혜는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국정농단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내란이잖아. 근데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하는 짓을 보세요. 박근혜가 저지른 잘못, 솔직히 작은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비하면은 에게 겨우 그거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약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도를 보세요. 박근혜는 그래도 조심한다고 해야 되나요? 탄핵을 당했으니까 집단에는 억울하더라도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어. 그런데 얘는 뭐야? 마지막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러움이나 하다못해 억지로라도 자제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이코패스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내란죄를 저질렀잖아. 역적 아닙니까? 역적이요. 역적놈. 역적놈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요? 역적놈이 뻔뻔스럽게 나라 돈을 쓸 수 있나요? 와, 이씨 개새끼. 와, 참 열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외환시장에서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요, 오후 3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 3시, 4시 이후에는 미국, 뉴욕과 영국에서 외환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역외시장이라고 그러죠. 역외시장, 뉴욕과 영국 등에서 열린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자,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환율 그래프입니다. 이날은 언제다? 윤석열이 파면당한 바로 그날이에요. 윤석열이 파면당한 바로 그날 뚝 하고 환율이 내려갑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는 바로 그겁니다. 1,500원 가까이 올라갔던 원화가 여기서는 1,440원대까지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 트럼프가 사고치는 바람에 다시 쭉 또 치솟죠. 그런데 윤석열이 쫓겨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갑자기 또 안정세를 취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그 관세 조치를 유예해 주겠다. 90일 동안 유예해 주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이렇게 치솟던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 또 뚝 떨어져요. 언제 떨어졌다? 오늘 딱 오후 4시, 6시부터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보세요. 마치 절벽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언제냐? 딱 오후 4시부터예요. 윤석열이가 나간단다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내려옵니다. 무슨 절벽이야 이거. 이게 오늘 오전이거든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5시 부분인데, 자, 이게 환율 보세요. 1,488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자, 오후 들어서 빠르게 내려오더니 예. 마지막에 이렇게 야, 참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쩜 이렇게 환율 외환시장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환시장의 반응이야말로 글쎄 뭐 그 어떤 반응보다도 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반응은 탄핵 선고일이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4월 1일 날, 4월 1일 날 탄핵 선고 날짜가 나왔잖아요. 4월 4일 날 탄핵 선고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날도 이렇게 환율 그래프가 하늘을 향해 치솟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립니다. 40원이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30원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윤석열이 물러난다니까. 이렇게 외환시장이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암적 존재는 누구?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국힘당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참. 예. 탄핵 선고 날짜가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오늘도 말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야.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갔다. 그거 하나였어.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 그거는 환율이 뚝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런데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갔단다. 이제 집 비웠단다. 방 뺐단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건 얼마나 얘가 나라 경제를 좀먹는 악한 놈이냐. 여기서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칼파님께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시 탄핵 선고 날짜가 나왔을 때 이날 하루 동안에 갑자기 4원 85전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50원이 떨어졌던 거죠. 네. 이게 오늘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났습니다. 탄핵 선고가 나오자 50원이 뚝 떨어졌고 윤석열이 방을 뺐다라는 얘기 그거 하나에 30원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외환시장이 지금 계속 지금 역외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외시장에서 지금 환율이 어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424원까지 내려갔네. 아까 1430원대였는데 1424원, 그새 10원이 또 내려갔네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1438원이라고 그래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424원, 그 사이에 10원이 또 떨어졌습니다. 역외시장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424원.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다시 수감이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금세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한테 사형 선고가 나면 대한민국 환율 다시 1200원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윤석열 재구속되면 1300원대 내려갈 것 같아. 주식시장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그래프 여러 번 보여드렸죠. 보세요. 계엄 선포했을 때 저렇게 떨어졌던 주가지수가 탄핵과 구속 그리고 윤석열 파면 이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선고가 지연되니까 갑자기 주가가 또 곤두박질 치기도 하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돈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뭐 그간의 친소관계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진짜 생각하는 내용과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으나, 이 사람들의 투자나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해도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있을 때 계속 바닥을 기던 부동산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일이님께서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에 들렸는데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제 맞춰지니까, 안정을 찾으니까 당연히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동안 한 넉 달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휘발유 가격도 아찔할 정도로 비싸게 우리가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그 지기현 판사도 좀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뭐 어떤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검찰들과 무슨 뒷거래를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는 길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는 데 있다라는 점. 이 그래프만 봐도, 외환시장의 반응이나 주식시장의 반응만 봐도 너무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문과라서 잘 모르나? 아니, 문과라가 또 주가는 또 잘 알 텐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지기현 판사뿐만 아니라 이제 검사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똥구멍 닦아줄 거야? 이제 검찰도 좀 정신 차려야죠. 지금처럼 하면은 검찰 조직이 작살나는 거는 둘째치고, 검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간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반란 쿠데타 국면에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일일이 책임을 물게 될 겁니다. 진짜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새끼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검사로서 자격이 없죠. 그런 놈들은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조직의 개혁이나 검찰 제도의 개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 하나하나, 하다못해 평검사도 하나하나 다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까뒤집어가지고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놈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검찰한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손 떼세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살려주는데, 윤석열 방어하는데,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되는 데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그게 니들 살 길이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창 한번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댓글창 한번 볼까요?